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뉴스 브리핑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은데 큰 주제만 두 개를 다뤄볼까 합니다. 하나는 원로위원이 되려는 혼인신고서 승려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뇌물죄로 복역까지 한 사람을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에 임명한 그 불교방송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단자정센터의 손상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상훈입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하죠. 첫 번째는 승려 자격조차 없는 이가 혼인신고서가 공개됐다면은 종법에 의하면은 직권 제작돼야 됩니다. 이건 뭐 절차를 따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심 재심 호객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승려로서 살아나더니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조계종의 원로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보통 이 종교 단체에서 특히 또 조계종에서 원로위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존경받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품위를 지닌 그리고 덕망받는 그런 어른이 원로의원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자격이 전혀 없는 이런 분이 원로의원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또 임기가 남아있는데 4년이나 남아있는데 이걸 강압적으로 사퇴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또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은혜사에 수말 쌓인 거주함을 현 원로위원 문중에 대가로 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한 군데서만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복수의 그 취재원으로부터 이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예 일정까지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3월 19일, 이 며칠 안 남았죠. 그때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현 원로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러면 원로위원 공석을 갖다가 중앙종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26일 열리는 중앙종에서 새 원로위원으로 그 이번 이걸 갖다 마크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의 그 본사는 10교구 본사인 영천의 은혜사입니다. 은혜사 원로위원을 뭐 실명 까도 되겠죠? 지금 누구죠? 법타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 원로위원 그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라고 하는 평불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북한의 국수공장도 지원하고 남북교류 사업들을 열심히 해왔던 분이시고요. 2017년 4월 16일 원로위원이 되었기에 2027년까지 임기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4, 5, 6, 7 만 4년이나 임기가 남아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교구의 실세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표를 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 추천된다고 하는 이 하마평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있는 분이 바로 은혜사의 돈명승려입니다. 이분은 현재 은혜사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그 오랜 동안 10교구 은혜사를 쥐락펴락해오고 좀 재정적으로 자신의 어떤 입속을 대단히 많이 챙긴 승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한테 결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혼인신고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승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조계종 중앙종의 국회 부회장 격이었던 장조라는 승려가 은정빌딩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 불국사 그 종상 승려하고 등 16명의 승려들과 같이 도박을 같이 했다라고 폭로를 해서 2011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요. 이때도 거론되었던 분이 이 돈명 승려였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화가라는 직책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 혼인신고를 했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모 씨라고 하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런 혼인신고 서류가 공개되어서 이 교계 언론에 또 시민단체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이걸 폭로했던 분이 당시에 거주함 2011년 9월 6일 당시에 거주함 주지였던 현소 스님이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계종 주황종의 부자였던 장주라는 승려가 자승전 총무원장, 종상 이런 사람들과 도박을 했다고 폭로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자수서라는 걸 발표하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그걸 폭로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거주함 주지가 이걸 폭로를 해가지고 89년부터 94년 1월 때까지 4년 5개월 동안 법적으로 혼인 관계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현소 승려는 혼인 증명서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고등법원이 발행한 또 이혼 증명서를 와 통지서 등을 공개해서 당시 아주 불교계에 또 조계종 주변에 아주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이제 그 이른바 정화운동위에 성립한 종단입니다. 그래서 외색 불교를 청산하고 대처 불교를 청산해서 청정 비구 종단을 이룬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종원 제9조 1항에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여야 한다라고 아예 승려 자격을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서, 아예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갖다가 만들고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서류가 드러나는 순간 바로 승적을 박탈해야 돼요. 이게 조계종의 여태까지 해왔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돈명 승려에 대해서만은 이 부분이 작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 철회 진행되는 것도 그랬죠. 당시 2011년에 고발을 했는데 코법부가 조사하는 척 하다가 징계 철회를 해버렸어요. 초심에 넘어가려고 했던 서류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호법부가.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이제 사법부, 재판부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법부가 결국에는 이번 그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고요. 당시에 초심 호계원은 그 돈명 승려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영주권이 필요해서 부득이 위장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초심에서는 공권정지 5년을 갖다가 시키고요. 그리고 재심 호계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종회의 야당이었던 사마도량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해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요거 그 자료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사마도량이라고 하는 승려들의 모임에서 법률 잘 받은 법무법인 이름은 돈명스님과 길자 안드레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자신들이 실제로 혼인 생활을 했음을 전제로 합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거짓이 없음을 서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제출된 증거 자료로서는 돈명스님의 혼인 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혼인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22일 재심 호계원은 제89차 심판부를 열고 심리한 결과 돈명 스님이 해당 사찰과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했다며 문서 견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권정지만 해도 맞서주지를 못하는데 공권정지도 아니에요. 그냥 문서 견책.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승려로서 인정받는 아주 최악의 그 사례를 갖다가 만든 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문서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심 호계원이 이날 동시에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위총 도박 의혹을 폭로해서 무리를 빚은 장주 종회 부의장과 그 다음에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려다가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한 적광 스님에 대해서는 멸빈과 제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아주 부패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그 종헌종법을 무시해가면서 특정한 한 사람을 갖다가 돈명이라는 승려 한 사람을 갖다가 보호했던 것일까요? 그때? 이미 그 MBC 피수첩의 어떤 도박 사건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반 언론에 뭐 큰 스님께 묻습니다라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영주사 주지 25개 교구본사 주지였던 그 쌍둥이 아빠에 관련해서도 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결국에 조계종 권력의 핵심이었던 자승 전 총무원장이 이 영주사 쌍둥이 아빠 성월 주지 승려라든지 이 돈명 승려에 대해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라든지 조계종의 법원격인 호계원을 통해서 거기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그래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자승전 총무원이 죽은 마당에도 여전히 그런 동업자 관계 서로 그런 거를 잘못을 감춰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원로 의원까지 이렇게 조계종 중앙조에서 추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 소위 16명의 그 도박 수시로 했던 도박 관련자들이 자승전 총무장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조계종의 원로 의원이라는 또 다른 권력으로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강력한 개인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권력은 또 교구본사 주지가 아니라 주지회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조계종의 중앙정무기관이 아니라 소위 뭐 관장회의라는 것을 연다고 해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관장회의에서 조계종단의 유명 사찰의 어떤 주지 인사라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언로위원회 뭐 인준이나 인선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지금도 좀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취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건은 조계종의 어른이라고 하는 원로위원회에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는 승려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서 현 원로위원까지 사퇴를 시키고 강제로 이제 자기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무리수가 계속해서 통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한 교구의 문제가 아니라 조계종단 구성원들이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대답을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가죠. 뇌물죄로 부역한 사람이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3월 1일자로 전무겸 사장 직무대행에 성기용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 성기용 직무대행은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을 지냈으며 직전까지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확인해 본 바로는요, 불교방송의 이사장인 덕문스님은 이전에 성기용 씨를 불교방송 상무로 임명하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뇌물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언론사의 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내부에서의 지적에 따라서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거기에서 뇌물죄라는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언론사 임원이 된다면 곤란한 거죠. 근데 지난 2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이 설날을 맞이해서 했던 특별 사면에 그게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형은 살고 나왔으니까 복권이죠. 사면 복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면 복권이 되자마자 불교방송 덕문 이사장, 지금 화엄사 주지죠. 덕문 이사장은 사장 직무대행 전무로 임명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동안 상무에서 전무로 또 승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방송이 이 사장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지금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잠깐 말씀해 주시죠, 손 원장님. 불교방송은 아시다시피 진흥원 추천 사장 후보들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불만족스럽다며 이제 새로 추천하라고 목례를 부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분은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출신으로 경영 능력이 확인된 바 없다며 거부하고 또 다른 분은 중앙일보 출신인데 2022년 승려대를 앞두고 비판적 칼럼을 쓴 적이 있다며 반불교적 인사라고 거부했습니다. 덕문 이사장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성기용 씨를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고 주변에 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본인이 주지로 있는 화엄사 홍보위원장을 시켰으니 화엄사 주지 덕문승의 친화적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광 사장 추천권이 있는 진흥원에 이 두 분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경영 능력이 없다. 하나는 그 칼럼 때문에 반불기적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성기용 씨는 어떤 경영 능력이 있으며 경영 능력이 아니라 뇌물 능력은 있죠. 그 다음에 친불부적 이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도저히 궁금하고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사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면서 이사장이 사장 권한 대행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심심해졌는지 이제 사장 권한 대행하는 전무를 이 부분을 또 진흥원 측에서는 이 과거 이력이나 이런 걸 갖다 보면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했던 모양인데 이사회를 조계종 승려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강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쯤에서 성기용 씨가 왜 언론단체 경영진 사장 직무대행이 되는 게 부적절한지 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2014년 그 3월 14일 문화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업체로 하여금 특정 단체를 후원하도록 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성기용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천만 원 및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4년 3월 4일 밝혔습니다. 이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후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 집행에 관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전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업체에 특정 지역 단체를 위한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해 12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을 후원하게 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단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관련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스포츠학 박사 출신인 성 전 본부장은 국내에 마사이 힐링 워킹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 전 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에 취임했었습니다. 형을 3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아마 3년을 복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출소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불교계를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인 불교방송은 사실은 불교계의 도덕성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맑고 향기로운 법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갖다가 항상 성찰하고 맑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고 그 경영진에다가 뇌물죄라는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일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꼭 임명했어야 했느냐. 이 불교방송 이사회에 특히 조계종 승려 이사들의 결정에 그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 이번 조계종 중앙종의 그 사회로 일반 사회로 말하면 국회격인데 정기 국회격인데요. 이 다수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모두 다 자승 전 총무원장을 따르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미국에서 결혼도 했고 더군다나 이혼 증명서를 발행한 이런 분을 원로위원회로 한다든지 또는 조계종이 불교 포커스 같은 이런 쓴소리하는 언론들을 탄압해서 폐간의 이익까지 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계종 중앙종에도 엄청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의문도 채택하고 광고를 주지 말라고 엇박하고 조계종 포커스가 이렇게 폐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사과부터 조계종 중앙종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회에 예산 증액해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조계종 중앙종회부터 반성하고 조계종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불교방송에 이런 부도덕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이 불교 방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